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 화차들 포함해가지고 뭐 발전차, 유조차 해가지고 조사 열차들은 다시 평양과 원산 그쪽으로 평원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쪽으로 일단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다시 이제 오른쪽 동해선을 공동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공동조사단은 일단 한국으로 귀환을 했잖아요. 예. 그 공동조사단 한국으로 귀환을 해서 다시 우리는 저쪽에 그 강릉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해가지고 속초를 경유해가지고 저기 금강산역으로 육로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다시 이제 우리 열차하고 만나가지고 그쪽부터 다시 저기 두만강역까지 거기가 한 800km 정도 될 텐데요. 거기까지 공동조사하고 그리고 다시 그 원산역으로 오게 되면 원산역에서 우리 열차는 다시 평양으로 와가지고 평양에서 다시 이제 우리 저기 도라산역으로 귀환하게 되죠. 예.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한 2,600km가 되는 거고요. 예. 공동조사하는 것은 400km, 800km인데 좀 아마 근데 왜 공동조사 단원들이 돌아오지 이런 예. 생각이 아마 드실 텐데, 지금 이제 뭐 사실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판문역에서 신의주까지 갔다가 다시 평양으로 와서 원산으로 옆으로 가야 되잖아요. 요 옆으로 가는 이 선을 우리 한국 측 철도 요원들한테, 공동조사 요원들한테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북한 나름의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원래는 그 평양에서 원산까지는 원래는 공동조사에도 포함이 되지도 않았고 또 현대와 남북 간의 합의에도 포함이 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조사단은 일단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저쪽 속초 지역으로 가가지고 금강산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즉, 이 북측 구간의 터널, 교량 등에 대한 좀 안정성을 살피는데 좀 주력할 예정인데요. 좀 지도를 보면서 다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공동조사 네네. 범위, 방법 그리고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보기 전에 이제 도라산역에 지금 현장 그림을 좀 보고 계신데 지금 안개가 자욱합니다. 네네. 예,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 철도. 예, 지금 보니까 열차가 들어오고 들어오네요. 있네요. 네네. 지금 8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8시 10분에 도착이었는데 1분 정도 일찍 도착을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여기에 도착하면 10분 되겠죠. 예. 천천히 조심해서 오니까. 이게 북한의 철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세부적으로 이제 조사된 것이 예. 2007년도에 예. 이제 우리 저기 노무현 대통령 때죠. 올라가시고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난 뒤에 공동조사가 사실상 그때도 경의선만 예. 어떻게 보면 개성에서 그 신의주까지 한 7일 동안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여기 도라산역과 판문역 사이에 거기 화물차만 예. 거의 뭐 한 1년 동안 이렇게 운행이 된 적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네, 실제로 얼마만큼 북한의 철도가 이게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올해 5월 달에 북한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그 폐기할 때 그때 이제 원산에서부터 외국 기자들이 전부 다 그 기차를 타고 풍계리 지역까지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그때 당시에 북한의 철도의 상태, 그걸 이제 기자의 감각으로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노후화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때 그 기자들의 얘기로는 시속 50km를 달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림 보시면은 열차가 환송 행사장 출경장 입구로 진입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천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오면은 축사 그리고 추진경과 보고 이렇게 있을 예정인데 8시 10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열차가 북한 철로를 받는 게 또 10년 만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10년 만이죠. 이제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07년도 11월 달에 그 공동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사실상 그때부터 우리 판문역 우리 도라산하고 북한의 판문역 사이에 화물차가 일주일에 5번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우리 판문역에서 출발하면은 우리 9시에 도라산역에서 출발하면 판문역에는 뭐
오후 2시, 3시에서 다시 우리 도라산역으로 오는 예. 그런 이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이 한 1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그때는 이제 개성공단에 싣고 갈 그런 물품들이 그때 적재돼서 오고 가고 했는데 예. 그 뒤에 이제 2008년도에 박광자 씨 사건이 터지고 그러는 바람에 사실상 뭐 북한에서도 여러 가지로 또 제재 조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철도가 그 뒤로는 이제 쭉 활동을 못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0년 만에 다시 지금 이제 북한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내렸고요. 기관사분들과 악수를 하는 건가요? 도라산 역장이신 것 같은데. 역장인 거 네. 같죠. 오늘 또 오영식 코레일 사장도 지금 나오죠. 네, 그래서 오늘 머플러를 보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국토부 철도국장인 이제 이분이 경과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정동영 네네. 의원도 있고요. 예. 조명균 장관, 뭐 여러 유명 인사들이 보입니다. 예. 내려서 이제 역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송 행사장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출무 신고를 위해서 1번 승강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조명균 장관, 뭐 김현미 장관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그 장관님들 두 분은 뭐 어차피 오늘 축사를 하셔야 되니까 예, 예. 오시는 거고요. 또 지금 보시다시피 외통이 국회요. 예. 외통이 국회의원분들하고 국토위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이제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이 남북경협 특별위원회, 남북경협 특위에 또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여기 참석을 하셔서 아마 그 환송 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출무 신고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열차가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기관차를 포함해서 7량, 네. 7량 열차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관차는 다시 이제 남측으로 귀환을 하고 6량이 이제 북측 기관차가 이제 인도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게 통신 신호 체계가 좀 안 맞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아직은 그 통신 신호 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가게 되면 예. 북한 지역에서의 그 철도 그거하고 우리가 지금 끊어진 지가 뭐 1945년도 9월 10월 1일 정도, 10월 한 2, 3일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문역까지는 우리 열차가 가능하지만 그 뒤로는 이제 북한 열차가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앞에 있는 분이 기관사 분인 것 같죠? 네, 기관사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출무 신고를 할 기관사 이따가 머플러를 둘러주면서 잘 다녀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철도 공동조사 환송식 지금 메인 이벤트장, 행사장에 나와 있고요. 많은 지금 인사들이 착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앞에 나와 있는 코레일이 되게 오늘따라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굉장히 크고, 예. 시속 몇 킬로로 지금 달리게 되는 건가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뭐 북한의 철도의 사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4.27 판문점 회담을 할 때도 우리 대통령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 내가 예. 육로로 뭐 가고 싶다 그러는데 육로로 가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 예. 차량으로 가거나 기차로 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한 얘기가 사실상 제가 타고 와봐서 아는데 참 형편이 참 말하기 송구스럽습니다. 불비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비행기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예.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제 북한에 아무리 김정은 전용 열차라고 하더라도 예. 그것이 시속 50km를 넘지 못하는 그런 상태니까 이제 이 말을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이 속도를 내려고 하면 예. 그 밑에 있는 침묵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것이 이제 튼튼해야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지금 KTX 같으면 뭐 350km씩 다니고 있고 시속.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평창 올림픽 했을 때 그때는 좀 속도가 줄어들어서 한 250km 정도 다녔는데 그때 이제 그 열차를 타본 사람이 북한 사람들 몇 명이 있잖아요. 예, 예. 김여정이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도 그 열차를 탔었고 김영남 위원장도 그걸 탔었고 김영철 부위원장도 그 열차를 다 타봤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열차가 굉장히 부럽죠. 250km씩 350km씩 달리는 열차가 부러운데 자신들은 아무리 빨리 달리고 싶어도 사고가 날까 봐 그렇죠. 50km 이상의 속도를 내지 못할 뿐만 예. 아니라
육상에 있는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저 철길에 있는 침묵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이제 걱정스러운 곳이 교량이거든요. 교량이요? 예, 교량. 그리고 이제 터널. 예. 그 교량과 터널도 굉장히 오래돼서 보수할 분야가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우리 공동조사단이 다니면서 가장 많이 봐야 될 분야 예. 부분이 철도에 그 달리고 멈추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예. 그것도 이제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침목의 상태라든지 교량의 상태라든지 터널의 상태 아마 그걸 중점적으로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사실 손볼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많죠.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철도 연결 공사 비용 누가 충당할 것이냐 예. 이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 이번에 철도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예. 어떻게 이게 현대화를 할 거냐 하는 거 가지고 우선 고민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속 50km 가는 것을 시속 100km를 만들 건가? 그렇다면 시속 350km를 만들 건가? 시속 350km면은 고속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형태의 현대화가 필요한 건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고속철 정도로 KTX 수준으로 만들면 저 철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새로 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북한의 욕심이야 뭐 또 끝도 간도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데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한국 단독으로 참여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철도 공동체 그 개념 속에서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미국.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6개국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철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이게 공동조사하고 첫 공사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남북협력기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점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컨소시엄에 포함을 시키고 나중에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그들과 같이 협조하고 고민하고 해야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화의 수준을 어디까지 할 건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비핵화 문제가 좀 시원하게 해결만 된다면 사실 이 철도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하게 유망하고 잠재력이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비핵화가 진전이 된다면 좀 민간 투자나 아니면 외국인 투자나 여러 가지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비핵화가 뭐